네, 안녕하세요. 시황학원에서 군사통합반 강의하고 있는 강춘호 강사입니다. 오늘은 미군이 2차 대전 당시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 찾을 수 있는 탄약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문을 한번 같이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. 자, 과학자들이 이런 발견을 했다는 내용인데요. 관련해서 저희 블로그에 이제 들어오시면 의원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보실까요?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2차 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는 발견을 캘리포니아주 근해에서 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깜짝 소식이었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. 자, 그 시절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디스커버리 발견을 했다는 내용인데요. 제2차 세계대전에서 코스트는 이제 해안이라고 그러죠.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 이제 수업에서 해봤더니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. 그 해안가라 그러면은 이제 해안과 예를 들어 이 길가 있죠? 길가라 그러면 어, 길 바로 옆을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어, 길가가 노변이죠. 로드 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코스트 사이드가 되는 거예요. 그 해안가라 그러면 그래서 그 길가 즉 한자로 하면 노변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저 오픈은 이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를 얘기해서 근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주 근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고요. 자, 그다음 이어가 보시죠. 어, 이 남부 그 캘리포니아 주 해안 근해에서 근해의 대양저 일대에서 그 촬영된 그 동영상을 보면 개 한 마리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옆에 엄청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그 탄약 더미가 있고 이는 어, 과학자들이 이 해저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작업을 하던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. 자, 여기 이제 오션이 그 태평양 할 때 들어가는 그 대양 큰 바다, 그 동해할 때 들어가는 이 이스트 C가 아니고요. 대양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대양의 바다, 즉 대양저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저 밑에 보면 sea floor가 나오죠. 저건 또 다르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 씨플로우는 동해할 때 해죠. 그래서 해저가 되는데 여기는 대양저예요. 그래서 똑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대양은 이제 크나큰 바다죠.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는 태평양 같은 것들이요.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태평양과 인접해 있죠.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있겠습니다. 대양저 이렇게 하셨고요. 자, 이 뮤니션은 크게 봐서는 군수 물자라고도 하는데요. 그래서 뭐 군수 공장, 그런 뮤니션스 팩토리 이렇게도 하는데, 여기서 이 지문에 관통하는 주제를 보면 탄약을 얘기해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자,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그 샌디에고 캠퍼스 그 소속 연구진, 어, 자키는 그 스크립스 이 대학 산하 부설 스크립스 그 해양 연구소 소속인데요. 이 연구진이 어, 로스앤젤레스시 남방의 해저를 조사하면서 DDT라고 하는 독성 그 해충제를 담고 있는 배럴통을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것이 2차 세계대전 후 이 해역에 투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어, 네, 자, C플로어는 아까 얘기 드렸고요. 이 배럴이라는 게, 뭐 술통, 그 맥주 같은 거라든가, 뭐, 그런 것들이 크게 담아놓는, 이렇게 배벌뜨기처럼, 그 오뚜기처럼 생긴 그런 통 아시죠? 그 주로 나무 재질로 이제 만들어지곤 하는데, 그래서 이 배럴, 그냥 통만 하면 그냥 컨테이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배럴통, 뭐,
통은 떼시더라도 배럴은 일단 그 사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가 에어리어가 지역인데 그 물이 있는 그 바닷물이 있는 지역이니까 해역 이렇게 그것도 안 되면 수역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. 어, 이 테럴 박사가 이 탐사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수석 과학자이신데요. 이번 폭발물 발견으로 예상치 못하게 깜짝 놀라셨습니다. 정말 엄청난 그 놀라움이었죠. 라고 박사께서 인터뷰에서 밝히셨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어, 이 베르통의 이제 파편이 이런 모든 어, 그 암설선 일대에 있을 거라는 것이죠. 그런 걸 발견하길 기대를 했고 그랬는데 어, 베럴통이 아닌 물체를 우연히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프래그먼트하고 디브리, 그 다음에 뭐 있죠? 샤프너, 그 다음에 샤 이런 것들이 그 총알 같은 거에 이제 파편을 뜻해 뾰족한 날카로운 쇠 조각 같은 거요. 여기서 이제 이 프래그먼트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생긴 날카로운 조각. 그런데 디브리는 그 라인하고 해가지고 이게 똑같이 일단 그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이게 파편이 아니라는 건 눈치를 챌 수가 있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잔해라는 해석이 제일 유명한데요. 이게 그 바다의 해양 쪽에 그 지리적으로 이제 보면 지리 지형 쪽으로 보면 그쪽에 이 바닷물에 쉽게 올라와 이 어떤 암석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올라와서 무태 이 일정한 선을 형성하면서 라인을 형성하면 생긴 어떤 경계선 같은 그런 걸 얘기해서 암설선이라고 이제 해요. 그 해양학 쪽에서 외우셔야 되겠고요. 자, 그다음 이 해당 탄약에는 해지호그 그리고 마크 9 통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잠수함을 억제하고 또 그 마크 1 기류 부유식 연막통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들은 전투 시 군함으로 위장하는데 사용되었었던 것입니다. 자, 여기에는 이제 쉽이 군함이라고 그러면 월십이라고 그러는데 전투라고 좋기 때문에 당연히 군함이겠죠.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바다에서 쓰이는 폭탄 같은 거요. 그래서 depth charge 여기서 charge라는 건 폭약을 뜻하는 거죠. 그래서 폭탄처럼 투하해서 쓰는 겁니다. 바다에서. 자, 그리고 미해군은 이 탄약이 아마도 2차 대전 그 시절의 그 숙달 훈련의 이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했고, 그리고 이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폐기물이 제대로 향후에 관리되도록 안전을 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음, 네, 이 practice라는 게 뭐 관행이라는 말도 있고요.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군사훈련을 하면서 쓰였던 이제 탄약이 그때 그랬던 게 발견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주는 군사 쪽으로 보면은 이게 숙달 훈련이라는 그런 얘기죠. practice. 자, 그렇게 이제 표현을 정리해 봤습니다. 딸린 각주 정리해 보겠습니다. 맞죠? 자, 이제 지형별로 해양 쪽에, 그 바다 쪽에 보면, 일단, 리트럴 컴뱃십은 연안 전투함이라고 우리나라에서, 우리나라 군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. 연안 전투함이라고.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 역외 금융이라고 하죠. 옵쇼어. 그런데 이제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, 지리적으로 보면, 코스트 시작해서 해안, 해변, 연안, 니어쇼어, 그 다음에 근해, 옵쇼어가 근해. 이걸 합쳐가지고 연근해라고 해서 리토럴이라고 하는데, 어, 우리 군에서는 저걸 일단 연안이라고 해석합니다. 연근의 literal. 자, 그다음 sandy floor 뭐 이거는 이제 저희 했던 다른 수업과 연계해서 적어 놓은 건데요. 이 상원의 이제 발원대라는 얘기입니다. floor는. 자, 그다음 material 얼이 아니고 L이에요. 이게 군수품이라는 거예요. 정식으로 군수물자.
자, 그다음에 그 시스템 전체를 얘기하는 군수. 자, 그다음에 군수 분야에서 병사들, 장병들의 의식주만을 따로 따로 챙겨 놓은 것을 쿼러메스터라고 병참이라고 합니다. 병참. 자, 그 다음, 아퍼레이트는 이제, 이 운용이라고 그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. 작전이라고 하기도 해서, 이걸 그 비슷하게 이제 할 때, 작전하고 헷갈리지 않게 미군이 쓰는 용어가 운용한다고 그럴 때, employ라는 말이 있습니다. employ. 자, 그다음, 언더워터는 수중이라고 했는데, 이거를 이제 그 군사용어로 특히 쓰실 때, subsurface라고 해요. subsurface. 자, 그다음 통폭탄이라고 혹시 그 난로통 같은 거에다 이 날카로운 뼈 조각 같은 것들 아주 조악한 수준으로 그 담아가지고 터트리는 그런 폭탄인데 혹시 보셨나요? 얘기 안 드려도 사실 안 드려도 막 상상이 가실 것 같아요. 난로통 같은 게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. 큰 거.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쏘는 통폭탄이라고 합니다. 통폭탄. 자, 그다음 밀리터리 군사 쪽에서면 부대에 다니면 옆에 이게 부대 단위 관련이면 원정이라고 하죠. 원정. 그런데 아까는 그냥 일반 과학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 원정이라는 해석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마지막으로 더 보죠. 아까는 폭레이 썼고요. 어뢰. 바다의 미사일 같은 거죠. torpedo. 기뢰는 바다의 지뢰예요. 그래서 sea mine. 자, 그다음 조그만 잠수정은 midship submarine. 그 난쟁이라는 뜻의 midget을 써서 midget submarine. 이 semi submersible은 일반 요트처럼 그 기능을 하다가 생기기도 그렇게 생겼어요. 그러다가 잠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반잠수정이라고 합니다. 반잠수정, semi submersible. 자,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보신 것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. 관련해서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던가 하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